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이 밭은 4년차 이제 부사밭인데요. 이제 두 줄 1.4m로 심고 이제 100m 정도 되는 두 줄을 이제 식재한 그런 사과밭이에요. 4년차면은 이제는 내년이면 5년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목들 오늘 관리하는 방법 사과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사과나무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시청 한번 해 주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해를 머릿속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를 잘 응용을 해 가지고 품질 좋은 사과, 나무도 잘 키우고 품질 좋은 사과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꽃눈도 당연히 잘 오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두 줄을 이렇게 건으로 두 줄을 처진 가지들을 다 이렇게 묶어 줬어요. 이제 주간에다가 건으로 해서 다 묶어 줬어요. 그래 왜 요목들은 왜 이거를 수평 유인을 하고 지금 이렇게 4년차가 됐을 때 과일이 본격적으로 달렸을 때는 왜 이거를 다시 들어줘야 되는지, 처진 가지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단 척지, 그러니까 1단 척지가 저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1단 척지를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높게 안 하고 보통 뭐 책이나 이런 데는 80cm로 하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60cm에서 70cm 그 정도로 이제 이 첫 척지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유목들 1년차, 2년차들은 제가 항상 이 척지를, 주간 척지를 수평 유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주간 굵기에 비해서 아무리 굵어도 3분의 1 이상 굵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다 사과 품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간에 비해서 2분의 1이 된다든지 3분의 1이 넘으면은 양분이 너무 과도하게 척지로 가는 거예요. 유인을 안 했을 때도 그렇고 척지를 수평 유인을 안 하고 45도 각도나 이렇게 했을 때는 영양 생장만 하고 이렇게 꽃눈을 키우지를 않아요. 그게 부사의 특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품질도 좋게 하고 꽃눈도 좋게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45도로 만약에 척지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양분이 이 척지로 너무 많이 공급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영양 생장만 하는 거죠. 가지만 계속 자라려는 그런 습성이 있고 질소 성분이 과일에 과도하게 공급이 돼서 사과도 크지 않고 맛도 없고 그런 꽃눈도 안 오고, 그래서 어릴 때 1, 2년차, 3년차까지 수평 유인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척지 주간에 비해서 이 척지도 3분의 1 이하로 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1, 2년 차에는 무조건 수평 유인을 해야지 꽃눈이 오는 거예요. 꽃눈이 안 오고 계속 크기만 하면 3년 차에도 몇 개 못 달아요. 그래서 이제 1년 차 이럴 때는 1단 척지를 이렇게 완성을 하고 2년 차에는 2단 척지를 완성하고 3년 차는 3단 척지를 완성해서 3년 동안 수영을 완전히 잡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4년 차인데 이제 수영이 완전히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 상단까지 착과가 되는 거예요. 뭐 2년차, 3년차 이럴 때는 1단, 2단이 착과가 되고 이제 1단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2단을 완성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4년차 되면은 완전히 저렇게 50개, 60개까지 착과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고 사과도 크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척지의 각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꽃눈을 오게 하기 위해서 척지를 수평 유인을 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3년 차부터 이제 여기에 많이 착과가 돼요. 착과가 되다 보면 이게 처져요. 수평 이하로. 그랬을 때 그냥 방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척지 굵기는 안 굵어지는 거예요. 1단 척지가 제일 굵어야 되고 2단 척지가 그 다음 굵어야 되고 3단 척지가 그 다음 굵어야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야지 수영이 완성이 되고 품질 좋은 사과가 이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영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1단 척지를
수평 이하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착가가 됐을 때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계속 수세가 약해지고 1단 척지보다 2단 척지가 더 굵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상단은 사과가 많이 착가가 되고 품질이 좋은데 하단은 꽃눈은 많이 올 수 있지만 사과가 굵지도 않고 품질이 약해요. 그래서 항상 수평 이하로 됐을 때는 끈으로 해서 묶어줘야 돼요. 떨어줘야 돼요. 이렇게 제가 끈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떨어줬잖아요. 수평 이상으로. 이게 사과가 착가가 됐을 때는 4년차 이럴 때부터는 수평보다는 약간 80도 정도가 돼야 돼요. 특히 척지 끝이 하늘로 이렇게 들려야 돼요. 이렇게 수평이 아니고 이렇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양분이 적당히 공급되면서 사과도 커지고 색깔도 잘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80도가 안 되고 80도보다 더 45도가 되면은 이제 반대의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착색이 안 되고 당도가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사과가 이렇게 많이 제가 두 고를 다 했는데 저기도 보면은 1단 척지가 사과가 워낙 많이 착가가 되다 보니까 저게 수평 이하로 된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 끈으로 묶어줬어요. 묶어서 수평 이상으로 떨어준 거예요. 이게 특히 수세가 약한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들은 더 처지는 거예요. 처져 가지고 처지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과가 굵어지지가 않아요. 굵어지지가 않고 또 굵어지지 않고 척지 굵기도 굵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상관없잖아요. 위에는 척지가 가늘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 중간 이상은 척지가 수평 이하로 돼도 상관은 없어요. 이 상단으로 갈수록 척지가 수평 이하가 돼도 상관없지만 1단 척지만은 위에 거보다는 굵어야 돼요. 훨씬. 그래야지만 품질 좋은 사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진 가지들 아마 3년차, 4년차 이런 사과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덜어 주셔야 돼요. 묶어주고. 그래야지 품질 좋은 사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봐서 이걸 묶어주기 전에는 거의 땅에 막 데이다시피 한 것도 있어요. 착가가 워낙 많이 돼가지고 뭐 60개 이 정도 이제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4년 차인데. 그런데 사과 굵기나 이런 거는 지금 가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굵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지금 7월 20 며칠 말인데 이 정도 굵기면 올해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척지 이래 밑에서 봤을 때 척지가 바닥을 향해 있다든지 특히 1단 척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상단은 척지가 수평 이하가 돼도 상관없어요. 1단만큼은 무조건 세력이 그 나무 중에서 1단 척지가 제일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1단 척지에 착가를 많이 시켜야지 좋은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과나무를 잘 못 키우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1단 척지는 사과가 없고 1단 척지는 사과가 없고 저 상단만 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언뜻 봐서는 사과 수량이 많을 것 같지만 상단의 사과는 실질적으로 수확을 하면은 많지가 않아요. 이 밑에 1단 척지가 360도 돌아가면서 착가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가 정말 좋은 사과가 나와요. 그래서 위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위에는 삼각형을 만들고 위에는 어느 정도 수세를 안정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사과를 착가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 하단을 방치하다 보면 자꾸 상단의 꽃눈만 잘 오고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단은 죽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끈으로 내가지고 떨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끝을 떨어줬잖아요. 이게 만약에 풀르면은 땅을 쳐박고 있어요. 이 가지에만 둘레, 여섯, 8개가 다 착가가 됐어요. 이 한 척지에, 한 가지에. 옆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당연히 뭐 중간도 어느 정도 달리고 최상단은 거의 이제 작년에 척지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이제 상단은 많이 착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단을
착과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1단 척지 굵기라든지 수세라든지 이거를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착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3년차 4년차부터는 1단 척지가 수평 이상이 되게 한 80도 정도 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품질 좋은 사과가 나오고 꽃눈도 잘 오고 사과 굵기도 크고 품질이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단 척지를 지금 이제 장마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시간 되시면은 절대 1단 척지가 수평 이하로 간 거는 방치하시면 안 되고 빨리 지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 후년 장기적으로 아주 좋아요. 지금 방치하면은 그게 이제 나무가 그냥 굳어버리고 굵기도 안 굵어지고 이제 2단 3단이 가지가 굵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1단 척지는 햇빛도 안 들어가는 데다가 수세도 약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 자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1단 척지가 자꾸 높아지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한 나무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사과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는 1단 척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를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사과나무를 잘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밭은 여기가 좀 가습된 밭인데 엽서 형상도 여기저기 좀 있고요. 심하진 않고 뭐 요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뭐 한두 개 이런 식으로 깨끗한 나무도 있고 조금 엽서 현상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도 입수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만 안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게 이제 동록 현상 그것도 조금씩 있고요. 올해는 봄부터 기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게 올해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장마철 잘 이겨내시고 이제 사과나무 방제 잘 하시고 이렇게 유인도 건으로 유인 떨어주고 이런 거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사과나무 키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